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SLBM 개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겠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SLBM을 시험 발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근데 이 SLBM 발사 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자, 김정은이 방중 당시에 하필 미국이 SLBM 발사 훈련을 했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이 발사 훈련이 벌어진 장소인데요. 괌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괌으로 발사를 해서 이 훈련을 했는데 원래 이 SLBM 발사 시험은 매년 한 번씩 있습니다. 원래 2월 달 정도에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괌이 아닌 이 남반구 뭐라고 그러죠? 산호초, 산호섬들이 밀집한 남반구 일대에서 원래 실험이 진행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훈련은 하필 괌에서 처음으로 괌을 향해서 SLBM 발사 시험을 했거든요. 두 가지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첫 번째 의미는 그 김정은이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나의 의지는 이렇게 굳건하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를 한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군사적으로 통상적으로 2월 달에 그 화잘란 환초라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그 이제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환초인데 거기에 미 육군의 미사일 요격 시험장이 있어요. 네. 그쪽으로 발사를 해서 거기서 미사일 요격 시스템 체크를 하고 하는데 이번엔 괌으로 썼단 말입니다. 괌에는 오히려 지금 앤더슨 공군기지도 그렇죠. 있고 미군 전력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 사드가 배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바로 미 본토에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괌에 있고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주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대한민국으로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예. 괌에다가 쏴서 이 SLBM의 사드를 통한 SLBM 요격 훈련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입장을 그 상황을 북한과 남한으로 대입을 시켜보면 딱 그 실전 훈련과 똑같겠군요. 북한이 쏜 SLBM 미사일을 성주 사드가 격추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수도 있다. 그런 맞습니다. 유추가 가능하겠네요. 성주 사드 또는 또 미 본토에 있는 사드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연습을 한 게 아니냐. 또 왜냐하면 북반구와 지구가 북반구, 남반구가 있는데 이 북반구냐 남반구냐에 따라서 지구 자기장이 달라요. 자기장 시스템이 완전 반대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북반구에 있는 목표를 타격을 함으로써 성주든 뭐 미국 본토든 다 북반구에 있으니까 네. 이 괌에 있는 사드를 가지고 그것을 요격 훈련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무조건 물론 신인균 대표님의 예상이 있고 분석입니다만 굉장히 일리 있는, 이해가 가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왜 남반구의 산호섬에서 하던 훈련을 괌으로 옮겨서 했을까? 그런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북극성 3형 신형 SLBM이죠. 이 미사일을 막는 훈련을 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인데 한번 그럼 비교를 해볼까요? 미국의 트라이던트 2 미사일 SLBM 그리고 북극성 3형, 북한이 지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먼저 신 대표님이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비교해 주시죠. 비교가 가능할까요? 뭐 비교하는 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참 자존심 상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세계 최강의 SLBM이니까. 네네네. 일단 트라이던트 2는 그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극성 3형은 3,000km 정도의 사정거리를 추정을 하죠. 네. 그래서 괌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괌에 있는 괌으로 또 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쏘는 북극성 3형 미사일을 가정해서 괌으로 쏘는 훈련을 했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그 탄도 중량이 한 1톤 정도 되는데 북극성 3형은 추정이 안 되고요. 다만 북극성 3형은 탄도가 하나예요. 그런데 이 트라이던트 2는 다 탄도 미사일이고 지금 이제 최대 14발까지의 탄두를 탑재를 할 수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서 8개를 탑재를 합니다. 탄두 8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탄두 8개가 각각 동시에 다른 곳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트라이던트 2를 12,000km 날려가지고 괌을 쏜 것은 네. 본토에 있는 사드 가지고 북한이 화성 15형이나 화성 14형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연습해서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생각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미사일의 속도라든가 이 사거리 이것 자체가 현재
화성 14형이나 15형하고 비슷하거든, 지금 이게. 네. 그렇다면은, 미국의 본토에 있는, 특히 캘리포니아나, 이 텍사스에 있는 사드 가지고 그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것보다는 미국이 상당히 좀 방어적인 훈련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두 분의 이야기는 한반도 상황, 특히 북한을 겨냥한 훈련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공격이든 방어이든 북한을 의식한 그리고 북한을 대비하기 위한 SLBM 발사 훈련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미국의 SLBM 트라이던트 2는요.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에 장착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 오하이오급 잠수함 한 척에 실린 트라이던트 미사일들로만 한반도 전체 지역이 쑥대밭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이라는데 도대체 몇 발을 싣고 다니는 겁니까? 자, 그 탄두가 아까 다탄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탄두인데 그 탄두 하나가 최대 475킬로톤이에요. 아하. 그러면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한 15에서 16킬로톤 정도 되니까. 근데 그런 다탄두 14발짜리 다탄두 미사일이 24발이 실립니다. 한 척에요. 오하이오급 한 그렇습니다. 척에. 트라이던트 2가 24발이 실리는데 그러면은 이 24발을 만약에 어딘가로 공격을 한다면 각각 다른 곳으로도 공격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330곳 이상의 각기 다른 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그게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최소 20, 30배 가량의 위력을 가지고 네. 330곳 이상을 동시에 다른 곳을 공격할 수 있다. 이건 뭐 한반도 하나를 뭐 어떤 지구상에 지우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구역 하나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네. 자, 지난주부터 저희 뉴스탑10이 미군의 전략 자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던 게 칼빈슨호, 루즈벨트호, 로널드 레이건호 등 항모 전단 3개가 한반도로 오고 있다. 그리고 와스프함, 버넌 리처드. 원래는 버넌 리처드는 교대하고 본토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아직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요약해드린 오하이오급 잠수함 트라이던트2라는 어마어마한 SLBM 이 미사일 24발을 장착한 채 괌 인근에서 발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살라미 전술로 단계별 비핵화를 언급한 김정은 중국을 방문해서 무언가 방패를 치고 싶었겠지만 지금 미군의 전략자산 움직임은 김정은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 정도의 규모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군사적 압박, 김정은이 지금 굉장히 긴장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저렇게 쫓아가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뭐 보험도 들어야 되지만은 결국 이번 말하자면 트럼프는 이제 완샷을 원하지 않습니까? 리비아식 모델 모든 북한의 핵시설과 문서 심지어 사람까지도 북한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게 이제 리비아식 모델인데 결국 북한으로서는 지금 중국에게 뭔가 그동안에 다급한 경제적 원조도 얻어내고 또 회담이 깨졌을 경우 트럼프가 박차고 났을 경우 결국 링우에서 수건을 던져줄 사람 바로 중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저희 탑10에서 한 2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보유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 0시에 미국 현지에서 있었던 F-35A 출고식 영상이 오늘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출고식을 하기 위해서 기념식 사전 공연을 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그 현장에서 공개된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함께 잠깐 보시죠. 앞부분에 공개됐던 영상입니다. 자, 멋진 컴퓨터 그래픽 영상과 함께 출고식 사전 행사. 꽤나 멋있는 영상이 등장하고요. 정면으로 F-35A. 대한민국 최초로 태극 마크를 달고 있는 F-35A 실물이 등장합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에서 실물이 무대에 등장하자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그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태극 마크를 붙인 F-35A. 이재명 차장, 현장 분위기 어땠답니까?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제 네. 화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이제 참석자들이 이제 감동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
뭐 아시아 세 번째로 중요하지만 결국 북한의 핵 미사일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평양의 방공망을 뚫고 결국 가장 이제 그 전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F-35A이기 때문에 저것이 1호기가 나왔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올해부터 이제 4년 동안 총 40대가 들어옵니다. 네. 그 40대가 있으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킬체인이라고 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뭐 김정은 위원장 참수작전이라든지 모든 지금 이제 국군의 가장 중요한 작전들에 투입될 전투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뜨거웠을 것 같고요. 저 신 대표님이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비교해 주시죠. 비교가 가능할까요? 뭐 비교하는 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참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세계 최강의 SLBM이니까. 네네네. 일단 트라이던트 2는 그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극성 사명은 3,000km 정도의 사정거리를 추정을 하죠. 네. 그래서 괌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괌에 있는 괌으로 또 쏘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쏘는 북극성 3형 미사일을 가정해서 괌으로 쏘는 훈련에 쓸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그 탄도 중량이 한 1톤 정도 되는데 북극성 사명은 추정이 안 되고요. 다만 북극성 사명은 탄두가 하나예요. 그런데 이 트라이던트 2는 다 탄도 미사일이고 지금 이제 최대 14발까지의 탄두를 탑재를 할 수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서 8개를 탑재를 합니다. 탄두 8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탄두 8개가 각각 동시에 다른 곳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트라이던트 2를 12,000km 날려가지고 괌을 쏘은 것은 네. 본토에 있는 사드 가지고 북한이 화성 15형이나 화성 14형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연습해서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생각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미사일의 속도라든가 이 사거리 이것 자체가 현재 화성 14형이나 15형하고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게. 네. 그렇다면은 미국의 본토에 있는 특히 캘리포니아나 이 텍사스에 있는 사드 가지고 그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것보다는 미국이 상당히 좀 방어적인 훈련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두 분의 이야기는 한반도 상황, 리처드는 교대하고 본토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아직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요약해드린 오하이오급 잠수함 트라이던트 2라는 어마어마한 SLBM 이 미사일 24발을 장착한 채 괌 인근에서 발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살라미 전술로 단계별 비핵화를 언급한 김정은 중국을 방문해서 무언가 방패를 치고 싶었겠지만 지금 미군의 전략자산 움직임은 김정은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 정도의 규모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군사적 압박 김정은이 지금 굉장히 긴장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저렇게 쫓아가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뭐 보험도 들어야 되지만은 결국 이번 말하자면 트럼프는 이제 완샷을 원하지 않습니까? 리비아식 모델 모든 북한의 핵시설과 문서 심지어 사람까지도 북한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게 이제 리비아식 모델인데 결국 북한으로서는 지금 중국에게 뭔가 그동안에 다급한 경제적 원조도 얻어내고 또 회담이 깨졌을 경우 트럼프가 박차고 났을 경우 결국 링우에서 수건을 던져줄 사람 바로 중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저희 탑10에서 한 2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보유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 0시에 미국 현지에서 있었던 F-35A 출고식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SLBM 개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겠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SLBM을 시험 발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근데 이 SLBM 발사 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자, 김정은이 방중 당시에 하필 미국이 SLBM 발사 훈련을 했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이 발사 훈련이 벌어진 장소인데요. 괌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괌으로 발사를 해서 이 훈련을 했는데 원래 이 SLBM 발사 시험은
매년 한 번씩 있습니다. 원래 2월 달 정도에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괌이 아닌 이 남반구 뭐라고 그러죠? 산호섬들이 밀집한 남반구 일대에서 원래 실험이 진행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훈련은 하필 괌에서 처음으로 괌을 향해서 SLBM 발사 시험을 했거든요. 두 가지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첫 번째 의미는 그 김정은이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나의 의지는 이렇게 굳건하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를 한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군사적으로 통상적으로 2월 달에 그 화잘난 환초라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그 이제 산호섬으로 이루어지는 환초인데, 거기에 미 육군의 미사일 요격 시험장이 있어요. 네. 그쪽으로 발사를 해서 거기서 미사일 요격 시스템 체크를 하고 하는데, 이번엔 괌으로 썼단 말입니다. 괌에는 오히려 지금 앤더슨 공군기지도 그렇죠. 있고 특히 북한을 겨냥한 훈련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공격이든 방어이든 북한을 의식한 그리고 북한을 대비하기 위한 SLBM 발사 훈련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미국의 SLBM 트라이던트2는요.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에 장착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 오하이오급 잠수함 한 척에 실린 트라이던트 미사일들로만 한반도 전체 지역이 쑥대밭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이라는데 도대체 몇 발을 싣고 다니는 겁니까? 자, 그 탄두가 아까 다탄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탄두인데 그 탄두 하나가 최대 475킬로톤이에요. 아하. 그러면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한 15에서 16킬로톤 정도 되니까. 근데 그런 다탄두 14발짜리 다탄두 미사일이 24발이 실립니다. 한 척에요. 오하이오급 한 그렇습니다. 척에. 트라이던트2가 24발이 실리는데, 그러면은 이 24발을 만약에 어딘가로 공격을 한다면 각각 다른 곳을 또 공격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330곳 이상의 각기 다른 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그게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최소 20, 30배 가량의 위력을 가지고 네. 330곳 이상을 동시에 다른 곳을 공격할 수 있다. 이건 뭐 한반도 하나를 뭐 어떤 지구상에 지우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그 구역 하나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네. 자, 지난주부터 저희 뉴스탑10이 미군의 전략 자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던 게 칼빈슨호, 루즈벨트호, 로널드 레이건호 등 항모 전단 3개가 한반도로 오고 있다. 그리고 와스프함, 버넘 리처드, 원래는 버넘군 전력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 사드가 배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바로 미 본토에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괌에 있고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주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대한민국으로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예. 괌에다가 쏴서 이 SLBM의 사드를 통한 SLBM 요격 훈련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입장을 그 상황을 북한과 남한으로 대입을 시켜보면 딱 그 실전 훈련과 똑같겠군요. 북한이 쏜 SLBM 미사일을 성주 사드가 격추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수도 있다. 그런 맞습니다. 유추가 가능하겠네요. 성주 사드 또는 또 미 본토에 있는 사드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연습을 한 게 아니냐. 또 왜냐하면 북반구와 지구가 북반구, 남반구가 있는데 이 북반구냐 남반구냐에 따라서 지구 자기장이 달라요. 자기장이 완전 반대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북반구에 있는 목표를 타격을 함으로써 성주든 뭐 미국 본토든 다 북반구에 있으니까 네. 이 괌에 있는 사드를 가지고 그것을 요격 훈련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무조건 물론 신인균 대표님의 예상이 있고 분석입니다만 굉장히 일리 있는, 이해가 가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왜 남반구의 산호섬에서 하던 훈련을 괌으로 옮겨서 했을까? 그런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북극성 3형 신형 SLBM이죠. 이 미사일을 막는 훈련을 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인데 한번 그럼 비교를 해볼까요? 미국의 트라이던트2 미사일 SLBM 그리고 북극성 3형, 북한이 지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